하루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결정 양극재를 쓰지 않아도 다결정을 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용적인 출감도 훨씬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제 LG 엔솔이 나온다는 건 결국 GM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모습이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이 좀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루파이 배터리 출시하는 거 전후 해가지고 밸류체인의 흐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하나가 지금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바닥권일 것이라는 기대가 한편에서는 있는 반면에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및 2차 전지 관련한 챙겨야 할 이슈와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모멘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형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관세 전쟁이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점점 좀 가열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사님께서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미국도 제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다가 특히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기차라든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역시 중국이 대대적인 보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싸게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다시 과거에 중국이 산업을 키웠던 방식대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산업을 키우지도 못하고 자초될 위험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관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중국의 그 조선소가 조선산업이 미국에 어떤 피해를 줬다라는 걸 갖다 단정하기에는 조금 사실 미국의 조선소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 전략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일견은 이해가 되면서 한편은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이었던 화학, 철강, 조선 그리고 LCD까지 중국이 보조금을 뿌려가면서 산업을 키웠고, 그걸 가지고 저가로 시장에다가 풀어대는 바람에 사실 직격탄은 우리가 맞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국이랑 유럽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때마침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기차, AI 이쪽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다음 반도체에서 레거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지금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께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관세라는 걸 갖다가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나쁜 건 아니다. 사실은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버려가지고 세계가 이제 분할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또 어느 시점에서 이게 바뀐다 그러면 이제 중복 투자 과잉 생산에 직격탄을 맞을 위험도 사실 있다. 그런 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딜레마는 미국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우리는 되게 고맙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공동화 현상. 근데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좀 딜레마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방어해 주는 게 고맙고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딜레마는 정부하고 산업계에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최근 또 하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 지분을 보유한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광산이라든지 그 수도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생산량 자체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리포트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우리는 원래 자원이 부족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산업이 성장을 했었던 거고, 없는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해가면서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성장을 해왔었던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도 이 핵심 광물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가지고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엔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여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해서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광산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액션들이 있고요. 그 니켈 관련해서는 또 인도네시아 쪽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얼마 전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2035년이 되면은 리튬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반 정도가 부족하고 네네. 흑연도 역시 비슷한 어떤 예측을 했어요. 지금은 뭐 저기 그 리튬 가격이 완전히 바닥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국제 에너지 기구는 믿을 만한 데니까 그쪽에서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사실 아무리 공장 잘 갖춰놓고 뭐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 광물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 목을 매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1위, 2위라고 해놓고 나서도 막상 일본에서 한번 그렇게 틀어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태생적 한계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렇다면 앞으로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셀 산업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챙겨봐야 할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 좀 해주시죠. 신차 출시가 이제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 중저가 차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장 확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468 배터리를 LG 엔솔이 지금 8월부터 양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파나소닉이 9월부터 양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5년 초부터 이제 양산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468 그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2170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용량이 크니까 유리한 측면이 많죠. 거기다가 이제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2170 배터리 넣는 것보다는 배터리 수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868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결정 양극재를 쓰지 않아도 그 다결정을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훨씬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제 LG 엔솔에서 나온다는 건 결국 GM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가가지고 하반기 GM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쪽이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모습이 보여준다고 그러면 시장이 좀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468 배터리 출시하는 거 전후해 가지고 그쪽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흐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하나가 지금 ESS향 배터리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ESS향 배터리 지난 4월 달에 중국이 배터리 그 수출이 2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수가 다 ESS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도 이제 ESS향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제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규제가 되고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은 결국 배터리 강국인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쪽은 일본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ESS향 배터리 같은 경우는 NCM보다는 현재는 LFP 배터리가 지금 현재 대세기도 하고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엔솔이나 SDI에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25년 양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ESS향 배터리의 확장을 놓고 얘기를 하면 엔솔도 좋고 뭐 이런 배터리 업체도 좋아지겠지만 일단 소위 말해서 소재 업체도 좋아지는데 NCM 계열보다는 ESS 배터리로 바꿨을 때 이 소재 가운데서 비중이 커지는 거는 전해액 쪽입니다. 그렇죠. 전해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LFP 배터리가. 그러면 전해액 쪽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도 있다. 단 작년 연말에 전해액 섹터 한번 보시는 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가 2월인가 3월에 특정 종목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은 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7월 달까지 추가 상장될 물량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슈팅 했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내에서도 좀 종목을 좀 공부해 보셔가지고 좀 가려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해액 섹터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핵심 광물 관련해서는 아마 FEOC 규정상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은 사실 이제 중국산 때문에 이 변동이 좀 심했잖아요.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차별화되면서 핵심 광물 쪽 섹터들도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하반기 좀 뒤로 가면 갈수록 핵심 광물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및 2차 전지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